책을 읽읍시다. 여러분, 책 많이 구매하고 계신가요? 문화 매체가 정말 많아진 요즘도 여전히 책은 우리 주변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신가요? 원더키드 미래 세상인 2020년 작년까지도 우리나라 출판 시장에서 책을 쓴 사람은 자기 책이 어디서 몇 권 얼마나 팔렸는지, 내가 저작권료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마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사실 말입니다. 지난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출판유통 통합 전산망을 오픈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나라 책시장 이야기를 은 실장이 준비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올해 3월 베스트셀러 90년대생이 온다의 이몽택 작가가 출판사 웨일북을 상대로 인세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었고 잠시 언론의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출판사는 인세 미지급을 인정하고 1억 5천만 원을 뒤늦게 지급했는데요. 해당 업체는 단순히 계산 착오일 뿐이며 고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몽택 작가 정도의 세간의 주목을 받는 작가나 돼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 판매 부수가 소소한 보통의 저자들에게는 이런 경우가 아주 흔하고 덜어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출판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공론화해봤자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크다는 건데요. 다른 분야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출판업계는 옛날부터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출판 유통 구조는 위탁 판매의 형태로 서점이 책을 주문하지 않아도 출판사는 우선 보낸 뒤에 남은 책을 반품받는 형태로 거래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출판사는 출고 부수랑 반품 부수만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출고는 되었지만 여러 서점에서 판매되지 않고 쌓여있는 책 수를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출판사들은 실제 판매된 금액만큼 인세를 지급하지는 못하고 출고 부수만큼 인세를 지급하거나 아니면 반품률을 추정해서 인세를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벌써 분쟁이 벌어질 게 눈에 훤히 보이시죠? 대부분의 작가들에게 이런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출판사로부터 인세 보고를 받고 있는데 실제 책 판매량을 직접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출판사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작가는 계약 당시에 계약금조로 받은 선인세 빼고 10년 가까이 인세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서점에 가서 본인의 책을 확인해 보니 몇 번이나 재판되어 있던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출판계는 워낙 기존에 만들어진 작업 방식이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불합리한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일까요? 이런 문제들이 차차 공론화가 되면서 정부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45억 원을 들여서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을 만들었고 지난 29일 정식으로 오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출판사가 주요 대형 서점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던 판매 현황을 이제는 이 통합 전산망을 통해 한 번에 볼 수 있고, 나아가서는 출판의 전 과정이나 유통, 판매 등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창작자 권리도 보장하고 유통망의 편의도 가져오자는 취지입니다. 듣기에는 너무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잘만 된다면 위에 제가 설명했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일일 것 같은데요.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픈된 전산망에 접근을 해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또 이 눈먼 돈 사업 하나 추진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상태가 메롱입니다. 애초부터 이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은 국내 7,000개의 모든 출판사와 크고 작은 모든 서점들, 그리고 온라인 서점들, 도서관까지 통합하고 나아가서 국립중앙정보도서관의 서지정보 유통 시스템까지 붙이는 걸 목표로 해서 출판사든 창작자든 아니면 일반 소비자든 표준화된 서적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서적의 판매 정보를 통합해서 보여지는 것은 물론 재고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뚜껑을 까보니 출판사는 7,000여 개 중 1,700여 개, 서점은 고작 300여 곳 뿐이었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도서는 이제 겨우 3만 종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래서일까요? 현재는 전혀 유의미한 정보도 없고 기껏해야 주제별 많이 팔린 책 50권 정도 공개가 기능의 전부입니다. 자가 발전을 수년째 진행하다 요즘 느끼는 점은 우리나라가 이런 공공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몇몇 분야는 이렇게 아쉬운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관이 협동을 해서 문제를 자각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통합 입장권 전산망,
호비스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출판 유통 통합 전산망도 모쪼록 민간이 잘 협조해서 어서 빨리 투명해진 도서 시장을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양질의 데이터가 발생하면 기다렸다는 듯 새로운 아이디어가 담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오픈되기 마련이니까요. 제가 꼬마일 적에 음악에 꿈이 있어서 작곡가가 돼볼까 하고 꿈꾸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변함없이 돈만 바라보던 세속적인 꼬마였어서 저작권료 정산이 어떻게 되나, 내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 이걸 어떻게 카운팅해서 나한테 돈으로 돌려주나 먼저 알아봤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조사해보기로는 노래방 기계 유통업자와 중간 관리자들이 종이에다가 무슨 노래 몇 번 재생되었음을 주기적으로 적어서 저작권료를 정산해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허탈해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모두 인터넷으로 수집되고 있죠. 이처럼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과 새로운 예술가의 탄생은 당연한 연결고리 같습니다. 많이 답답한 현재의 출판 유통계, 하루빨리 투명해져서 많은 창작자들에게 합당한 권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기까지 출판 유통 전산망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핥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또 눈먼 돈처럼 보이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에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자가발전의 은실장이었습니다. 행복하십시오.